강아지 심장병 필수 관리 방법. 요즘 10살이 넘어 노령기에 접어든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령견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강아지 심장병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중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강아지 심장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강아지가 기침을 계속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가 또는 정기검진이나 마취검사 등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게 되면 당황하면서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강아지 심장병의 치료 및 관리 시 꼭 알아둬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우선 강아지 심장병은 사람의 심장병과는 다르게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시는 말티즈 같은 소형 품종의 경우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위치해 여닫이문 역할을 하며 심장박동 시 혈액을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이동시키는 판막에 문제가 생긴 이천판 폐쇄부전증이 대부분인데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지만 대부분 서서히 진행됩니다. 따라서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고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며 질병 진행 단계에 맞게 짠 음식 피하고 닭가슴살, 계란 요리, 북어국 같은 고품질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식이 관리,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비만 관리, 안전한 심장영양제 급이, 그리고 심장약 사용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면서 기침, 호흡곤란, 졸도 같은 관련 증상을 완화해주면 강아지가 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 심장병은 청진, 흉부 엑스레이,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 심장의 구조적 이상을 확인하고 관련 임상 증상인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졸도 등의 증상을 종합해 진단하고 진행 단계를 결정하는데요. 강아지 심장병은 4단계, 5단계 그리고 7단계의 3가지 구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아지 심장병 5단계 구분법은 A, B1, B2, C, D단계로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A단계는 심장병 발병 위험은 있지만 심장에서 명확한 구조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 B1단계는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되고 심장 잡음은 들리지만 명확한 심장비대나 심장 리모델링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B2단계는 심장비대가 관찰되고 혈액순환 이상과 기침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단계. C단계는 기침, 호흡곤란, 졸도, 청색증, 기력상실 등의 심장병 관련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단계이며 D단계는 심장병 관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말기 단계인데 강아지 심장병 진행 단계는 심장약 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강아지 심장약은 심장박동을 강화하는 강심제,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혈압약, 신장에서 강제로 수분을 배출케 해서 폐에 찬물을 빼주는 이뇨제로 기본 처방되는데요. 이들 심장약을 사용한다고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닌 반면 식욕부진, 기력상실, 몸떨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이뇨제를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세포에 손상을 일으켜 치명적인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심장약 사용 시기는 심장병 진행 단계, 강아지 상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는데요. 통상 B2 단계나 C 단계부터 사용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용해도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닌 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강아지 심장병은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면서 기침 등 관련 증상을 완화해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및 관리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강아지 심장병이 악화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 리모델링입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신체 각 부위의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박동을 더욱 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장병이 악화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강아지 심장병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방심작용과 정상적인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강아지 심장약 중에서 직접 이런 작용을 하는 약은 방심제입니다. 그리고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심장병 진행을 억제하거나 늦추는데 직접 작용하기보다 심장병으로 인한 혈압 상승이나 또는 폐수종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강아지 심장병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강아지 심장병이 발병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 및 관리를 계속해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심장약 사용하다 중단한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심장약을 사용해 강아지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질병의 진행이 억제된다면 심장약을 중단할 필요가 없겠지만 먹이기 힘들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라면 심장약 사용을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심장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약을 사용하다 중단하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진행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심장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한다고 심장마비가 오는 등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이 강아지 심장병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약을 사용하지 않고 심장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아지 심장병 진단을 받고 나면 바로 심장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아지 주인의 선택이라기보다 동물병원의 강력한 권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심장약을 사용한다고 심장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닌 반면 심장약 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심장 초음파 소견상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발견됐다고 해도 심장약부터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요. 특히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는 초기 단계라면 식이관리와 안전한 심장영양제로 관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강아지 심장병 진행을 억제하는 데는 방심작용과 정상적인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닥터에마트 골드나 닥터에마트 플래티늄 같은 심장영양제는 심장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판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며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안전하게 심장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아지 심장병 초기이거나 또는 심장약을 먹이기 힘든 경우 또는 식욕부진이나 몸떨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우선 안전한 강아지 심장영양제로 심장병을 관리해보시고 아이 상태를 봐가면서 심장약 사용 여부를 고려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